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실 내용은 680페이지 유형 6번의 강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금속을 가열 후 냉각시킬 때 열 처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풀림, 불림, 뜨임, 담금질, 심냉 처리, 자 이렇게 5가지를 해놨는데, 그 다음 문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죠? 어떤 설명인지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담금질을 잠깐 보시면, 강을 적당한 경도를 얻기 위해서 가열 후 급냉시키는 조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담금질 자체는 급냉을 시켜서 경도를 얻는 것, 경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담금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풀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강의 내부의 생기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 조직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 이 설명 자체는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금질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림, 불림, 뜨임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불림이나 뜨임 이런 것들 용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불림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에서 우리가 가열하고 그 다음에 공냉을 시키죠. 공냉을 시켜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금질한 강을, 그죠? 인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뜨임이고요. 심냉 처리라면은 우리가 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냉각시킨 것을 우리가 심냉 처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의 종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 종류별 설명이죠. 설명.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종류를 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 해설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부식, 전기 방식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 같은 경우는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방식, 부식을 먼저 한번 보죠. 그죠? 전기적 부식,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두 개의 금속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금속, 그러니까 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음극과 양극, 그죠? 양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이차에 의해서, 그죠? 전이차에 의해서 음극과 양극 각 배관이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속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한쪽은 음극, 한쪽은 양극. 이거는 뭐냐면 전이차에 의해서, 그죠? 전이의 차에 의해서 음극과 양극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극부에서 음극부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의 유출로 인해서 우리가 전자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부식이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금속 간에는 우리가 음극과 양극이 형성이 되고, 전이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양극부에서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부식이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걸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해소를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방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설명 쭉 읽어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흙 속에서, 그죠? 흙 속에서 우리가 어떤 농도차, 수분 중의 농도차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부식,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소 농도차, 요거는 이제 어떤 부식이냐 이러면은 우리가 토질의 차이, 그죠? 토질의 차이에 의한 부식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토양의 통기성, 그래서 산소 농도, 통기성의 차이에 의한 부식인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산소 농도 차이에 의한 부식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소, 그 다음에 산소 농염 전지 부식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 이제 통기성이 좋죠. 모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점토, 그죠? 점토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우리가 뭐 모래 같은 배관의 재질의 흙에 우리가 매설된 배관과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지 않은 점토질의 매설된 배관, 이 두 개의 배관 사이에 마찬가지 음극과 양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부식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통기성,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농도 차에 의한 부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전기방식법 중에서 지금 설명해 보시면 장치의 양극은 매설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이나 수중에 설치한 외부 전원용 전극에 접속하고, 음극은 매설배관 등에 접속을 시켜서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죠? 외부 전원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류입니다. 그죠? 방식법의 종류. 그래서, 외부 전원용 전극. 이렇게 나오면 외부 전원법. 뭐, 이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희생양극법, 선택배류법이 있다. 그죠? 근데 이제 희생양극법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피방식체보다 저전이 금속을 피방식체에 직접 또는 도선으로 연결시켜서 양금속 간의 전지 반응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방식체 대신 희생적으로 소모되어 피방식체의 부식이 정지되게 하는 방식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금속을,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형성된다. 이러면은, 그죠? 여기에 이제 전선을 당겨와서 이거보다 더 이제 저전이, 그죠? 전이차가 또 발생하는 금속을 달아놓고, 그럼 얘가 대신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냐면 희생되는 금속을 부착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희생양극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배류법 나오죠. 그럼 배류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배류법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철에 누설 전류가 유출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철입니다. 전철. 그죠? 전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전철에서 미주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전철에 레일이 있겠죠. 레일. 그죠? 레일에 이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누설되는 전류가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과의 마찬가지 전이차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부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배류법입니다. 배류법. 그래서 배류법에는 우리가 선택배류법 배류법의 종류 중에 이제 선택배류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배류법 또는 강제배류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배류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철의 레일에서 발생하는 미주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배류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배류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용어 마찬가지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는 마찬가지 장단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방식법의 종류가 있으면 종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내지는 뭐 역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마찬가지 장단점. 그죠? 지금 문제처럼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단점 마찬가지 이렇게 봐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의 종류 4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을 때 전기 방식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죠. 정의.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용어를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물론 요거는 이제 책마다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설명의 차이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썼을 때 우리가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가. 답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럼 답지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런 형태면은 이제 채점관들이 채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다른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자체가 이제 일맥상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한 내용을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종류는 마찬가지. 유전양극법, 우리가 외부전원법, 선택배류법, 강제배류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종류.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뭡니까 이게 희생양극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식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크다, 적다 이렇게 봤을 때 전기저항이 적을수록 뭐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분이 많고 통기가 불량할 때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뭡니까 이제 통기가 잘 안 되는 공기의 뭡니까 산소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으면은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 자, 요거는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간간이 부식된다. 이러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 4가지를 써라. 그 부식 방지법 4가지, 그죠? 그래서 금속 간의 접촉을 피하고, 피복을 하고, 균일화시키고, 그죠? 금속 표면을 균일화시키고, 전기 화학적 방식을 하고, 부식 환경을 처리한다. 이건 뭐 그대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기 방식법. 직류 전철, 전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배류법이라는 거예요. 배류법. 전철이 지나가는 레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 그거로 인한 부식. 그런 배류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위 측정용 터미널 설치 간격.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배류법은 300m고, 마찬가지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이내.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은 500m 이내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 측정을 하기 위해서 TV, 그죠? 터미널입니다. 그죠? 이 터미널, 여기 이제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 간격의 거리가 300에서 500m, 300m, 50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에서 전기 방식 전류에 흐르는 상태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식 전위 상한값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포화 황산동 기준입니다.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 기준 전극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질의 비닐 파이프에 그죠?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이 파이프 내부를 뭐냐면 포화 황산동 용액 용액을 채운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대지전이 관과 지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 매설되어 있는 관의 전위를 측정할 때는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상하값은 마이너스 0.85V.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타인데 0.25가 아니고 마이너스 요거는 2.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 전위와의 전위 변화값 최소한 여기 마이너스 300mV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수치가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죠? 요거는 관대지 전위 포화 황산동 전극 기준 전극으로 해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간에 아이언을 도금하는 방식은 어떤 원리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피복.
그죠? 피복입니다. 피복에 의한 방식, 그죠? 그래서 방식법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방식법의 종류, 그죠? 종류,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내용들 봐두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문제가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